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5시 정각에 발사된 누리호 쭉쭉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미완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목표한 그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실패했다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고요. 미완의 성공이다,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좀 평가한 언론도 있는데 예. 아무튼 이 누리호 같은 경우에 로켓의 1단, 2단, 3단이 제 시간에 정확히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위성 모사체가 계획한 궤도에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최종 평가가 됐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하긴 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귀중한 성과를 얻었다. 이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저희가 박사님 모시고 굉장히 좀 기대에 찬 방송을 했었는데 우리 진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 논평 한마디씩 해주세요. 청취자들도 계속 응원 메시지 주고 계시는데 진 작가님. 네, 대통령의 논평이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게 모든 국민의 마음이라고 보고요.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전히 성공할 확률은 30% 미만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거의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술진들 너무나 노력을 잘했죠. 많이 했고요. 응원하고 싶고요. 또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좀 이렇게 그 로켓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당당하게. 솔직히 예. 아니 이준석 대표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더라고. 그래서 댓글 제가 다신 이제 거 봤습니다. 와, 이건 정말 부럽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뭐 동영상 통화할까요? 그러는데 괜히 부하가 나더라고. 이게 나 약 올리는 거야. 자기는 거기 있고 난 여기 있는데 그래가지고 시 발사 연기되라.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이게 발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장면이었는데 예. 어쨌든 그건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예, 발사 연기되라는 성공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성공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또 내년에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내년 발사 때 저희가 한번 생방송을 그쪽에 가서 옮기자고 했잖아.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 우리 김성모 작가님의 유명한 명언이 생각납니다. 예.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예, 이번에 한번 꿇은 무릎이지만 더 큰 추진력으로 내년엔 궤도 위로 꼭 위성을 올려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을 돌아가면서 댓글 보는 재미로 보고 있었는데 예. 뭐 동시 시청자가 10몇만 명씩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관심을 계속 이어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왜 이렇게 돈을 쓰나 싶지만 4대강 쓴 것에 지금 10분의 1로 10년 동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했으면 앞으로도 10번을 쏘는 건데. 10번 더 쏘고 20번 더 쏘는 거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취자 여러분도 김본보님도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라면서 격려의 말씀 주셨고 병아리님도 발사 성공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저희도 아까 그 사무실에서 보는데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원래 다 안 모이거든요. 이게 PD나 아나운서나 행정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보긴 했는데. 언젠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야, 옛날에 이런 거 쏜다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다며. 그러니까 나중에 우주여행 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국정감사 어제로 마무리됐는데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봤는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번 국감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로 활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감이 호재가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사업 그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를 두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또 국민의힘이 사업 설계의 세세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좀 공수 위치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이 한 방 맞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김용판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부실한 질문으로 얼마나 실체가 없었는지 확인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래 그 이재명 지사의 국감 출석을 만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이라든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어느 정도 뭐 쟁점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배임을 강조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언론 보도를 다시 이제 반복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예. 새로운 팩트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언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지사를 위증으로 지금 고발한다는 그런 방침인데 사법 처리 대상이니까요. 네, 형사처벌 근데 대상. 이게 또 쉽지는 않은 게요. 이게 위증으로 고발을 하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발로 이어질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1차 관문을 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수는 좀 남아있다라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예. 검경이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감 이후 진행되는 여론조사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전략을 좀 새로 짜야 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달 그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 또 언급이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지사가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하면서요. 통화한 게 최근에 전혀 없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지난해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시에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돌려 들어보니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충격적인 정보를 누가 말해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던 말과는 달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원희룡 전 지사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자살약 먹은 것을 알았을까라면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 전 본부장이 토사구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시위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김현정 앵커가 너무 확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보자는 전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국정감사 출석이죠. 그런데 이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그래요, 네. 예. 자, 의원님 국정감사 전부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완성으로 끝날 것이다 장담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끝났다고 보십니까? 전투 이제 대장동 전투지 않습니까? 예. 양측이 죽기 살기로 한판 승부를 벌이는 전투에서 국힘 쪽에서는 저는 아예 그렇게 봤어요. 전사가 없다. 전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이재명 지사끌하고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전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으면 과거 BBK 정봉주처럼 감옥 갈 각오로 앞서 나서는 전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이제 반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사가 없이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토론을 굉장히 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애초부터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완성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페북에 썼고요. 단지 전투에서 이긴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전쟁에서도 이겼는지는 이제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가 얼마큼 되었는지 이것은 국민의 몫으로 겸허하게 남기겠습니다. 아, 전투에는 이겼는데 그 의원들과의 어떤 대화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그 부분에서 아직 좀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왜곡된 사실이 많이 조정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그래도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이 해소된 걸로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사 본인은 전투를 이겼다고 자신을 하고 확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이 전쟁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보고요. 국민들은 내용이나 실력도 보지만은 그 후보자의 태도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에게 보냈던 그런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이제 그 미소 웃음소리.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거세게 지적을 됐고요. 다행히 이제 수요일 날은 후보자가 진중한 모습으로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지사도 하나의 한 그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특히 이분이 그 욱하는 성질 그게 참 걱정됐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가지고는 굉장히 절제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대장동 전투에 여기에서 머물려면은 저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대장동 전투는 당에 맡기고 예. 후보자는 중원으로 나가서 중원 전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지금 마음이 상실감에 빠져 있고 아주 하루하루 팍팍한 그런 삶, 어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팍팍한 삶이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이야기를 후보자가 중원으로 가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왜 민주당을 떠나게 됐는지 전통적으로 2030은 민주당의 고정적 지지층이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지 않으면은 떠나간 2030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오지 못하면은 대선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2030의 부모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동안은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들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소통하고 측은지심의 심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듬어주는 청년들과의 시간을 이재명 후보가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작가와 김성현 소장이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네. 그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응 태도가 잘못이다, 잘못 대응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52.8%고요. 잘했다라는 게 33.8%인가? 예. 거의 압도적으로 못했다는 게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최소한 뭐 범죄에 연루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8천억에 해당하는 시민의 돈이 토건 비리족에게 넘어간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신 데다가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구속해야 할 것을 윤석열이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런 스탠스를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에서는 대장동 그 TF팀이 구성돼 있고요. 그 김병욱 의원이 단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진 교수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겸허하게 경청을 해야 될 것인데요. 자, 진 교수님, 이 대장동 판도라 속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도라의 진실을 단언하거나 함부로 여든 야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측을 하지 말자, 해석을 하지 말자.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서 사실 뭐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뭐 열심히 헌신을 하느라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요. 지금 무수한 그 지금 소문들이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령
저는 이 판도라 상자에 몇 가지 게이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첫 번째 게이트를 여는 핵심 키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저는 뭐 단언하지 않습니다. 정윤회 최순실의 변호사였던 당시에 국정농단의 변호사 집사 역할을 아니요. 했던 예,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네. 그게 아니라 일단 8천억에서 1조에 이르는 시민의 돈이 토건 비리 조각에 흘려갔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가 이야기할 몫인데 제가 후보를 대신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는 후보대로 지금 해명을 열심히 다 하셨고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이 판도라 상자 속에 있는 진실 이것을 함께 열어가는 그런 노력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8천억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뭐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걸 잘 아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어쩝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질문입니까? 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민심과 당심에 현격한 괴리가 있고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사실은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을 공유하지는 못하는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조국 사태 때요. 이어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하셨던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진 교수님 같은 주장이 제가 글도 몇 개 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을 업자들과 결탁을 내서 이재명 시장이 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챙겨주는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탁을 그런데 했다고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자신의 무능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다. 최소한 자신의 무능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둑질을 하는 것을 것이 무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표현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다음 질문 넘어가죠. 예, 그 의원님 근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죠. 남욱 변호사의 처남. 그 처남이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께서도 이제 이 무슨 신의 장난인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또 보도가 있던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신이 장난쳤다면 이렇게 장난 안 쳤을 것이고요. 도깨비가 장난친 것 같습니다. 도깨비가 장난쳤다? 그 비서는 이제 오산 출신이고요. 오산에서 쭉 살고 있었고, 그래서 18년에 누가 추천을 해서 아마 확인을 해보니까 제 당시에 제 보좌관이 추천을 이제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라는 것은 최근에 지역에 그런 소문이 떠돌아서 제가 본인한테 예. 자네 매형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하게 합리적인 의심은 갈만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욱 변호사를 모르고 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제 비서였다는 사실을 불과 최근에 알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돼 가지고 사실 해명을 할 게 없습니다. 그 비서를 채용한 거는 의원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어떤 비서 보좌관의 보좌관이 추천을 해서 좋다고 제가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이번에 최근 알게 되신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씨 아버지 집을 사준 것은 이걸 우연으로 볼 수 있느냐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본인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대해서 진 교수님. 저는 여기 돼 가지고 제가 저를 디펜스를 할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예. 남욱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요. 자, 그러면 그 비서가 남욱의 처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떤 보면 말을 되겠습니다. 하냐면 그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시이기 때문에 남 변호사의 장인이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땅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또 의원님께서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연루됐다면 성을 갈 것이고요. 이 사업은 오산시가 한 겁니다. 예. 오히려 저는 오산시한테
이런 사실을 알고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산시하고 불편한 관계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확인은 오산시에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 과정에서 단 1도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게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는 이 남 변호사 장인의 땅을 처음에는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빼줬더라고요. 예. 이건 얼마든지 특혜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저 역시도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러나 이 관련해서 이제 연루된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고, 이제 유동규 씨가 그래서 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리고 성을 갈게요. 예, 성을 갈겠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제 국정감사 발언이 또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유동규 씨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님이. 그래서 이 지사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부분에서 질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성남 분들의 그런 인적 관계는 저는 몰라요. 저는 유동규라는 분도 본 적도 없고요. 저는 예. 올 초에 캠프에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남 거기에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도와왔던 분들하고 관계도 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제 핸드폰 던지기 전에 누군가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원희룡 전 지사의 경우는 이분이 옆에 민주당 내부 또는 바깥 사람이 될 수 있는 분이 그걸 직접 옆에서 봤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역시 의원님 사실관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뭐하러 제가 사실을 파악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 판도라 상자의 진실 이게 무엇일까 그것을 네. 다각도로 좀 퍼즐을 맞추는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자, 관련한 안민석 의원의 인터뷰까지 들으셨는데요. 한 번씩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현 소장님부터 이번 해주실까요? 여론조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가 큰일 났습니다, 진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오늘 저녁에 인용한 여론조사만 놓고 봐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응답률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응답률은 접촉률을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매일경제 거짓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표시를 따로 해서 전체 응답률이 3.4%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앞에 전체 접촉률이 22.3%. 그러니까 한 번호의 전화를 집요하게 걸어서 그 번호가 받게 만드는 보통 50%는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2.3 곱하기 3.4%를 같이 곱하면 결론적으로 이 여론학회, 그러니까 전 세계 여론학회 기준으로 하면 0.76%의 응답률을 가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예. 이것이 온당할지 선거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왜 국감장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고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어떤 취지인지가 이해가 안 되고 예. 당장 우리가 드는 의문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시기에 즉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왔을 당시에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가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고 그 통화를 한 사람이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구였는지 이걸 좀 밝혀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누가 봐도 그 며칠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경찰에서 분명히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고 무슨 취지의 통화를 했는가. 그걸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